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 안수민입니다.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 후에 당뇨 약을 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체중 감량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한정되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 약을 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당뇨 약은 당연히 끊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역시 모든 수술받은 환자가 100%다 당뇨에 관련된 약물을 끊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시점에 비만대사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약물을 완전히 끊고 인슐린 주사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당뇨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약물을 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약물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약물을 끊는다는 의미는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했을 때 관해가 되었다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은 치료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쓰기보다는 의학적으로는 그 병에 의한 증상이나 이런 징후들로부터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관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의미에서 복막염이 생겼다거나 또는 폐렴 같은 게 생겼을 때는 그 시점에서 잘 치료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해, 즉 증상이나 징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로 표현하죠. 제2형 당뇨병으로 얘기한다면 약물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경구혈당 강화제를 쓰지 않고 인슐린도 더 이상 쓰지 않으면 그거는 관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관해 상태에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분이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은 금식 상태를 유지해서 어떤 날 갑자기 정상 혈당을 보았을 때 그걸 관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데요. 수술을 한 경우에 1년 정도를 정상 혈당을 유지를 하는 경우를 관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 약물을 끊은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상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약물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주사를 더 이상 맞지 않은 상태에서 관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앞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의 환자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다양한 종류의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 관련된 활동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해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낮은 정도의 혈당을 유지를 하고 당화혈색소를 유지를 하면서 1년 정도 그런 상태를 끌어가는 것을 관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도출하게 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보통 많게는 약물을 끊고 관해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게는 95%, 조금 낮게 잡으면 75%, 또 최근에 아주 잘 디자인된 최고 수준의 논문들에서는 작게는 40% 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40에서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관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약물을 끊을 수 있고 주사를 끊을 수 있으면서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수술까지 했는데 반이거나 반에 못 미치는 비율로 약물을 끊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로 표현되는 그 관해의 그 범주와 또 약을 쓰면서 정상 혈당을 수술 후에 유지해야 하는 호전되었다고 표현하는 그룹까지 표현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환자들이 수술로 당뇨병 치료에 접근한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물을 써서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보통 잘 아시는 당화혈색소가 7.0%까지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7.0까지 약물로 떨궈 놓은 경우라도 장기나 기관의 손상은 미미하나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해 상태라고 표현하는 6.5%나 6.0%의 당화혈색소에서는 더 이상의 장기나 기관의 손상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고 또 이미 기존에 진행되었던 손상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의 기준과 수술로 관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차이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수술이라는 것을 동원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약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 비만대사 수술 후에 당뇨병을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대상이 되는 환자군의 40 내지 5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고 약물 치료만 계속 진행했을 때에는 그 목표가 6.0이 아닌 7.0으로 수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장기 손상이나 또는 기관의 손상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럼 수술을 받는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동원할 때만 우리가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관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과 수술 후에 관해 상태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예후나 추후 합병증의 발생 정도는 완전히 다른 코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을 해서 약 반수 조금 덜 못 미치는 정도의 비율로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게 됐을 때 대개 체중 감량을 목표로 오시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렇게 고도비만하지 않으시면서 당뇨병이 진행이 되신 분들이 당뇨병의 관해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당뇨병 치료가 더 절실하신 분들이 오히려 당뇨병 관해율은 떨어집니다. 이런 좀 역설적인 결과들을 얻는 이유는 고도비만 환자인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병이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만과 거기에 의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나 아직 당뇨병이 많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췌장 기능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비만대사 수술했을 경우에는 80~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 당뇨 관해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른 수술 전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중이 아주 심하게 고도비만 쪽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혹시 있더라도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기간이 오래되면서 체중이 많이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마른 당뇨 쪽에 속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특징은 이미 초기에 시작되었던 인슐린에 대한 우리 전신의 저항성은 이미 지나왔고, 현재도 물론 저항성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타격을 받은 상태라 췌장의 기능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연세가 이렇게 많지 않고 발병한 기간이 덜 된 분들보다는 수술 전 상태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거기에 이미 췌장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히 수술을 했을 때 불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관해를 얻을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최근에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저 그리고 국외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문헌상에서 봤을 때는 체질량 지수를 예를 들어서 30 또는 27.5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속하는 그룹과 그 아래쪽에 속하는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는 당뇨 관해 비율은 차이가 없다고 현재까지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이고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수술하는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보면 국외에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해율이 마른 당뇨에 있어서는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 그걸 보정할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의 약간의 변형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평가했을 때는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른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도 외국의 데이터에 필적할 만한 그런 관해율을 보이고 그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슐린이나 약물을 끊을 기회들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의 특징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이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율이라든가 증가된 비율이 성인에서 증가하는 것보다는 소아나 청소년 그리고 20대 그룹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의 비만 환자 증가 비율의 한 3배 내지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당연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당뇨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만 대사 수술을 했을 때는 당뇨병이 거의 100% 치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슐린 저항성이 주로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병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췌장 기능은 아주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발한 인슐린 분비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대사 수술로 체중이 감소하고 전신 상태가 호전되면서 당뇨약을 끊고 완벽하게 관해 상태로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물론 여기에는 제2형 당뇨병 전 단계인 당뇨병 전 단계들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내당 기능 장애 정도 수준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완벽하게 발현하지 않고 그 사이에 당뇨병이 발현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또 강력한 비만대사 수술의 효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관해되는 비율은 40에서 50%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뇨약이나 아니면 인슐린을 끊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이 발현한 초기 단계에 유병기간이 짧은 단계에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약을 끊거나 인슐린을 끊고 지낼 수 있는 관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넓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당뇨병, 경구, 혈당 강화제라든가 아니면 인슐린을 수술 후에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높게 추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